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만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훈풍 이어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변동성 확대시켜 나가다가 결국에는 혼조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정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식당에서 솔루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해 보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PI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지만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연준 총재의 시장 달래기 나서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또 흐름이 달랐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여전히 한국 증시를 많이 누르고 있죠. 미국 증시는 본인들의 그 나름대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만들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신흥국에 포함되는 주식 장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더욱 불안 요인을 만들게 됩니다. 아예 그냥 발표를 딱 하고 기준금리를 발표를 딱 하면은 그러한 불안 요소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오늘 국내 마감 브리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죠. 다행히 0.11% 상승해서 2,77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만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8,375억에 매수를 했고 기관이 5,395억 원, 개인이 3,105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마이너스 1.63% 하락 89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2,731억, 그리고 기관이 1,866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4,506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은 전일하고 똑같은 가격대에 마감을 했고요. 국제유가도 뭐 큰 변동은 없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들어왔는데 대형주 위주의 특히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대부분의 종목들 업종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제조업, 금융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매매 동향을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면요. 자,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 대형주에서 9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금융업, 화학 위주의 강한 매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기관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매도를 했죠. 뭐 전기 가스 산업 이쪽하고 운수 창고에서만 약간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이었었고 자, 코스닥을 보면은 개인만이 전 종목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의 모습 그 코스닥에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통신방송 서비스 뭐 이쪽만 약간 매수를 했고 기관도 대부분 업종, 유통, 의료정밀만 약간의 매수일 뿐 대부분 업종에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지수 특히나
그 코스닥을 짓누르는 힘이 외국과 기관의 그런 수급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이런 강한 매수세가 연속성 가져가 주길 바라보면서요. 저희는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종목 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이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루션도 강연도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방송 보고 매수했습니다. 뉴는 최근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고민이 되고요. 덱스터는 매수 후에 수익을 보고 모두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는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콘텐츠 관련주로 묶여 있죠. 사실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징어 게임 당시에 강한 시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그때만큼의 강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콘텐츠 관련주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콘텐츠 관련주가 사실은 코로나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이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극장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계속 보는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콘텐츠 그 코로나의 수혜주였었는데 이게 조금 지금 위드 코로나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더욱 소외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OTT 관련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오늘 주신 뉴 NEW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이 종목 들을 때 기업에 대해서 약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은 기업의 형태는 뉴가 영화 메인 투자의 기업이고 극장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네큐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고 있는 멀티적인 영화를 제작하고 OTT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최근에는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1위까지 했었죠. 그것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지금 나올 OTT에 제공할 그러한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디즈니와 5년간 장기 콘텐츠 파워십을 체결해서 향후 전망은 좋아요. 올해 내놓을 지금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3월달 상당히 조심해야 될 기간이 상패 실질 심사 검사가 있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지금 전환사채 일단 먼저 보면 전환사채가 200억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현재 1,900원대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상승 반전할 때 전환사채 물량이 200억 가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총 대비 상당히 큰 물량이거든요. 지금 10%가 넘는 물량인데 그래서 상승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지금 영업이익이 18, 19, 20년 3년 연속 지금 적자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상장 폐지 순서가 코스닥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4, 3년도 영업 손실일 경우 먼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더 영업 손실이 되게 되면은 실질 심사 검사를 해요. 자, 뉴라는 종목이 현재 3년째 아직까지 2021년에 대해서 지금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3월 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3월 말까지 뉴라는 종목이 감사 보고서 나오는 걸 꼭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된다. 관리 종목으로도 할 수 있는 가망성입니다.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위치가 15,800원 부근이신데 매수가에서 30%가량 10% 비중이신데 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OTT는 약간 이제 들어가는 시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테마군에서.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120선 이탈하면서 상승 시에 굉장히 저항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 상당히 떨어지는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반등을 하게 되면은 121선 근처에 12,000원대부터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구간이 자, 여기 12,000원이 이 앞에 박스 구간의 하단이었죠. 하단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확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비중 축소 가격을 말씀드리겠고, 뉴 종목은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대응 가격은 잘 안 내놨었어요. 왜냐면은 많이 내려와서 대응 구간은 많이 놓쳤다라고 대부분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뉴 종목은 일단 대응 구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 이날 어제 저점이기도 하죠. 1,500원 가격. 1,500원 가격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어제 저점 이탈하고 이날의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염려가 돼요. 이때 내려가게 되면 반등할 때 힘이 더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이 크더라도 더 큰 손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역시 덱스터는 OTT는 아니고 일단 메타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매출 구성을 보면은 VFX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으로 지금 많이 엮여 있습니다. 매출도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는 상당히 메타버스의 안경 가상 인간이 굉장히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한 제작사로서 유명한 기업인데, 자,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수익이 계속 분기보고서인데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률도 이게 보라색인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자, 비전을 보면은 CJ와 합작으로 VFX, 버추얼 프로젝션 사업인데, 가상, 옛날엔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화상이었는데, 지금은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만들죠. 자,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메타버스, 디지털 휴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NFT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드라마 콘텐츠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46%가량의 손실 구간이신데,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나쁘지 않고 또 비전도 상당히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비중도 지금 20%이신데, 만약에 16,0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 이 구간인데요. 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앞에 상승을 할 때 상승의 시발점이었죠. 예,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자, 이 구간까지 만일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장기 랠리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보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고점 대비 60%가량 지금 하락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정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자, 1차 목표는 지금 일단은 3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61선 근처예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는 거겠죠. 예, 비중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 안 한 상태로 3만 원 근처까지 왔다. 저항 구간이니까 일단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종식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간의 수혜를 봤던 뉴가 큰 힘을 내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뉴의 실적 잘 체크해 보시고요. 12,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또 대응 구간은 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덱스터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전망 나쁘지 않으니까요. 16,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 보시고 1차로 3만 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크래프톤을 너무 고가에 산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기업 전망만 괜찮다면 가지고 있을 텐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LX 전망과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우려가 컸었죠. 기관의 보호 물량이 해지가 되는 날이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접근 솔루션 저도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오늘 크래프톤이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계속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참 우려가 심했는데, 우려가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어제 위메이드가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주의 대장이었던 위메이드가 하한가 가면서 게임주들이 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걱정했는데
거기다 크래프톤은 지금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악재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보기에는 악재 해소로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죠. 카카오페이가 보호해서 물량이 있던 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저가까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자,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선방을 했죠. 해제 이후에. 자, 4분기에 출시인 왜 지금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작년 4분기 출시했던 뉴스테이트가 지금 그거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2배가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수익이 예상보다 뉴스테이트가 실적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지금 순위가 2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요인 때문에 지금 크래프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자 이거를 어떻게 그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2022년에 2종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인데 상반기에 언노운 월즈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미국 게임 회사를 최근에 4분기에 인수를 했었죠. 그 회사에 지금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목도 게임이 출시되면은 일단은 수혜를 기대감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자, 크래프톤의 그 주가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이게 분기의 형태이거든요. 분기별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 실적에서는 4분기에 순이익이 약간 떨어질 전망이에요. 순이익률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게임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전망은 아닙니다. 똑같을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은 비슷했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의 좋은 게임만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료입니다. 자, 오늘 차트의 형태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시총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PER이 23인데 적정 PER이에요. 시총이 14조짜리입니다. 굉장히 큰 시총의 종목이 지금 매수가 대비 시청자님의 40%가량이 하락이신데 이렇게 큰 종목이 사실 이렇게 줄줄줄 흐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누구도 대처를 못 합니다, 이거는. 시청자님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대처는 일단은 기회는 다, 떠나갔기 때문에 장기 홀딩 전략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굳이 제시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역시 NFT나 메타와 관련된 연결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승 시에 40만 원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만 원은 왜냐면은 자, 이날 신규 상장한 날의 저가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한 날의 저가 밑꼬리 딱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씀했다시피 신규 상장 날에 시가, 종가, 저가, 고가는 기준 가격이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할 때 40만 원은 상당히 가격 저항권이 될 것이고 그리고 60일선이 딱 닿을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NX인데요. NX가 지금 3,000원, 비중 10%이십니다. 이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2021년 6월 3일 날 130억의 자기 주식 4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이 NX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그 시점이 차트를 보면은 참 절묘합니다. 대단해요. 굉장한 세력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저가에서 2배 이상 상승한 최고점에서 400만 주를 매도한 그런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수익 실현을 다 했다. 이 세력은 2배 이상의 수익을 만든 그런 모습의 형태인데 자, NX 그럼 이슈 어떻게 할까요? 이슈를 보면은 상승했던 이슈가 딱 두 가지인데 집콕에 따른 인테리어 증가의 수혜주로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가 대선 정책으로 재건축 활성화 테마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이 주가의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요. 점을 치는 게 아니라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지금 집콕 증가에 따라서 인테리어 증가를 했다. 집콕이 점점 증가하나요? 점점 집콕이 바깥으로 나올 것이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자, 이슈는 소멸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대선 정책, 건축과 관련된 정책인데 최근 대선 주자들이 맨 처음에는 건축과 관련돼서 어떤 대선 공약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은 하나요?
최근에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정책을 최근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정책에서도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 NX의 주가의 향방을 보면은 그 매출액이 2020년 9월이나 지금 2021년 9월이나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약간 줄었죠. 그러니까 이슈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대비로 한다면은 다시 2020년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2020년 9월달, 2020년의 차트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자, NX 주봉의 위치에서 2020년 자리가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면은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 구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하락 시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최근의 저점이죠. 최근의 저점 1,800원. 그리고 이 앞에서도 저점을 거래량 크게 발생했다가 콕 찍고 날아갔던 이 1,800원이 기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매도하기, 손절하기 굉장히 사실 힘드세요. 최소한 반 이상은 비중을 줄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등하게 되면은 일단 2,200원 부근에서 이 자리 정도 되겠습니다. 2,200원이라고 하면은 이 바로 앞에서 박스권 하단에 하락했을 때 콕 찍고 올라갔던 이러한 자리죠. 2,200원에서는 일단 비중을 최소한 줄이시면서 손실을 방어하는 차원의 그런 전략을 구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40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NX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견인해 줄 만한 테마가 전망이 다소 아쉽다라고 하십니다. 대응 구간 1,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 구간으로 2,2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 종목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솔루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일진다이아, 매수가가 28,600원,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일진다이아가 오늘 종가가 25,75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손실을 조금 보고 계세요.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손실 구간이신데 자, 그 흐름이 사실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세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락한다고 하면은 일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매도 구간이 나올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NX와 비슷하게 계속 줄줄 흐르는 모습이었는데 NX가 아니군요. 크래프톤처럼. 자,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지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를 지금 돌려야 되는 추세선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28,000원이시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저가 매수시다라고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아마 반등을 하면서 자, 바닥 구간에서 저가의 형태가 나오려고 하면 사실 하락 패턴을 돌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빵 크게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쭉 나오는 이러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렇게 되면 하락 패턴을 돌리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 뭐 자동차와 관련된 수소차도 엮여 있기도 하고 뭐 전기차도 엮여 있긴 한데 크게 엮여 있긴 않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행인 거는 여기서 장대 음봉 나왔다가 지금
돌리는 추세이거든요. 여기서 쌍바닥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21선을 약간 찍으면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줄줄줄 내리면은 반등을 할 때 줄줄줄 손절을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승을 할 때 그래 손실을 줄이자라면서 던지는 물량들이 나와요. 그런데 평소에 거래 대금이 많으면은 그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오늘도 38억밖에 안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3억 8천이네요. 3억 8천밖에 안 나온 종목이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던지게 되면은 상승에 힘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가 구간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수가 근처에서 전량 현금화 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시장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임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지켜보는 타임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현금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매수가 부근에서 전량 현금화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대웅제약 매수가가 38,303원,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대웅제약 오늘 종가가 14만 3천 원입니다. 굉장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디토스랑 법정 이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3만 원대시면은 제가 일봉으로도 잘 안 보이네요. 38,300원 주봉으로 지금 상당히 오래 갖고 계셨던 종목이신데 3만 원대시면은 주봉으로도 상당히 과거 시점이십니다. 거의 10년 동안이신데 아마 50%, 3만 원대 50%면은 비중도 상당히 높으시고 지금 수익 구간도 아마 50%면 수익도 많이 하셨을 텐데 200%가 넘어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는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주들은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미용 치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오히려 외출할 때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매도 타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배당락하면서 크게 나오는데 일단은 박스 구간 상단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자리 14만 9천 원 부근 최근에 박스 구간 상단이시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전량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지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비중을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이날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2,100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자, 이러한 자리 16만 원 근처, 15만 원 근처, 16만 원 근처에서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금 지켜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박스 구간을 지금 만들면서 저점 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응은 필요 없겠고 대신에 상승시마다 비중을 줄여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까지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15만 원에서 이제 분할 매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신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YM텍. YM텍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38,000원에 30%. 38,000원에 비중이 30%, YM텍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5,1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약간의 네. 손실을 보고 계세요. 어떻게 또 네.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8,000원.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8,000원대시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예, 오를 때 그때 해가지고 올랐을 때 매도를 못 했어요. 이날 하셨구나. 예. 1월 13일 정도. 예. 자, 단기로 그런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켜줄 자리가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이 박스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리는 나쁘지 않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좋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보합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자, 그래도 지수보다는 강해요. 지수보다 약하면 이 종목은 자리를 아마 33,000원을 이탈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 자리가 밑꼬리가 32,800원 이 부분인데 그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옆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이번에 반등할 때 반등을 못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눈치 보기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대장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 얘가 후발주라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2차 전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을 했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저점에서. 근데 걔가 상방으로 틀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지수도 그렇고 오를 만큼 올라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가겠습니까? 네,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수가까지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스님 회사는 괜찮은 겁니까? 네, 회사는 신규 종목은요. 회사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을 할 때 금감원에 최대한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상패나 그런 문제들은 갖지 않거든요. 나쁜 기업을 일단 신규 상장을 안 하는데 신규 상장 작년 9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기업 가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걱정은 안 할. 선생님 보호 예수 물량은 또 언제쯤 풀릴까요? 보호해수 물량은 현재로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찾아볼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예, 지금, 차트의 감사합니다. 모습에서는 지금, 회원님 매수가까지는 딱 올 수 있는 38,000원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가 또 장기 평선에 60일선에 딱 맞닿아 있어요. 저항선 가운데 하나니까, 일단 현금화 하시고, 지수가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뭘 매수하셔도 심리가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한 심리보다는 좀 안정되게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 다졌을 때 현재 그냥 뭐 매수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매수가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매수가에서 매도하고 네. 밑에 내려오면은 다시 추매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추매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수를 보면서 그래요? 추매하시고 지금 얘는 이탈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추매는 권하지 않고요. 일단은 지켜보세요. 길게 가려면 이거 잘못 추매하게 되면 길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근처는 뭐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수가 부근에서 저희 현금 확보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가가 89,800원, 비중이 10%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박 부분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서 이번에 실적은 다소 아쉽게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종가도 6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어서 손실이 좀 크신 편이긴 해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손실이 크셔서 마음이 안타까운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전지박 관련,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2021년에 뭐 뜨거웠던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상승을 급하게 했다가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후발주들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수급 형태를 보면은 지금 이 파란 선이 지금 외인의 보유 수량, 이 지금 갈색 선이 기관 보유 수량인데 상당히 최근 들어서 확 줄어버렸죠. 이 바닥에 좀 길게 보면은 길게 이렇게 보면은 외인들이 좀 줄고 이번에 기관들이 확 줄어버리는 수급에 있어서 좀 꼬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이 좀 들어와야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차트 형태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거래량 많은 구간이 가장 기준점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거래량 크게 발생했던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쭉 연결해 보면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 구간인데 56,000원 부분이겠죠. 6만 원에서 56,000원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에 손실이 30%. 수급이 좀 돌아온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56,000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56,000원까지 내려오면서 하락 패턴이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은 터널 만들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터널 만들면서 이런 모습인데 56,000원까지 일단 내려왔는데 수급이 일단 외인이나 기관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한다. 이렇게 지금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보다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옆으로 횡보했을 때 56,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신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마 7만 원 부근이 매수가가 되실 거예요. 평단가가. 여기가 또 거래량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저항 부근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7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가 안 되셔도 7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56,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7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하나투자증권 매수가가 6,300원, 비중이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종가가 5,100원입니다. 손실 보고 계신데요. 하나투자증권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투자증권 사실 작년에 투자증권 그 증권회사들이 기업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업황이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주식 증권회사들은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돈이 생기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통장에 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발생시킵니다. 이 두 조건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수익률이 증가되는데, 자, 2021년 8월 달 이후에 지수의 향방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서 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주식 자금도 많이 빠져나간 그러한 영향이 상당히 큰 그러한 위치입니다. 자, 차트의 형태를 보면은 저가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저점 추세선을 그게 되면은 얘가 저점 추세선과 고점 추세선을 쭉 연결해 보면, 자, 이렇게 모아지죠. 현재 고점 맞고 우연찮게 이 고점들을 쭉 연결해 보면 그 선을 맞고 떨어지고, 여기 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 선 연결하면 맞고 올라가고 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유의할 구간이에요. 사실 여기를 박스권을 쭉 만드는 상황에서 여기서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는데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고 이 박스권 상단을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박스권이 지금 저항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가, 자, 저점을 이탈한 그런 상황이고, 또 121선 딱 저항을 맞는 그런 위치예요. 오늘 자, 매수가 대비 20%가량 하락이신데, 추가 매수보다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슈가 지금 살아 있어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증권 기업 가치나 아니면 수익 면에서 상승 요인이 생길 텐데, 그러한 면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따라서 대응 구간은 이날의 저점이에요. 4,400원 이 구간, 4,490원, 4,500원 구간이 되겠네요. 손실이 좀 크긴 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121선 이 근처에서 5,300원. 자, 이 근처에서는 현재 위보다는 잠깐만요. 이 구간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자, 이 앞에 박스 구간이거든요. 박스 구간에서 정리가 필요한 5,350원 이 구간, 현재에서 살짝만 올라와도 120선하고 딱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일단 일부라도 비중 축소를 하시기를 바라고, 대응 구간 말씀드린 것처럼 4,500원 구간은 대응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대응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4,500원 부근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300원 부근에서는 전량 또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사막 콘덴서요. 사막 콘덴서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68,680원이에요. 58,630원이요? 네.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가만있어 봐. 이게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 사막 네. 콘덴서 여보세요? 일단 바로 네, 안녕하세요. 몇 프로인지 제가 보고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바로 안녕하세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자 38,600원이시라고 하셨잖아요. 68,000에 68,000. 이 자리이신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14%예요. 아, 14%요. 네. 네, 68,000원이시면은 이날 혹시 급등한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1월 12일 날 했어요. 1월 12일 날 네. 급등하고 그 다음 날 이 종목이 테슬라의 납품 이슈 때문에 아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콘덴서의 독보적인 기업이긴 해요. 독보적인 기업으로 납품 이슈 때문에 자 이날 3,600억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킨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11% 하락. 이 자리에서 왜냐면은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이렇게 패턴을 쭉 연결시켜 보면은 단타적인 관점은 반등은 정확하게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단타로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때 단타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세요? 네, 단타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사고 나서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매수가 우회로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근처이신데 지금 장기시라고 하면은 자 장기도 아니에요. 장기도 아니고 그냥 네. 그 어느 정도 한 달 이상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스윙 정도로 생각 한 달 정도 보시고 지금 네네네. 한 달 이하 들어가셨는데 미만으로요. 한 달 예. 미만으로 네. 그러시면 이거 한 달 더 걸릴 것 스윙이면 더 좋죠. 스윙 정도면. 네. 근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팔지를 못했죠. 네, 한 달 정도 예상하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 점치는 건 앞으로 아니고 한 달요? 왜냐면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전환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상승 여력이 좀 힘들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가 악재가 나왔어요. 중국 공장에서 네네. 반도체가 말하자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을 빼고 납품해서 지금 내부자 고발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공장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테슬라에서. 그럼 반도체 종목이 다 이제 안 아니요. 좋다는 건가요? 테슬라요? 테슬라요?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테슬라 때문에 상승했어요. 1월 달에. 네. 그래서 테슬라의 악재는 관련 종목들의 악재예요. 같은. 그래서 지금 상승하려면 제가 좀 걸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이유이고 따라서 그러면은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과거의 박스 구간의 위치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종목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락하기보다는 따라서 지금 반등을 하게 되면은 6만 한 5천 원 부근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이 앞에. 네. 네. 딱 보시면은 이 앞에 박스 구간 맞고 떨어지고 하죠. 네. 이 자리까지는 여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를 하셔요, 일단은. 이해되셨죠? 손실이셔도 왜냐면은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제시는 안 해요.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 주봉에서 보면 몇 개월 걸리나요? 길게 가져가는 거? 길게 가져가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몇 개월보다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좀 손절을 하더라도 네. 맞아요. 종목을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손절 종목을 갈아타시는데 지금 자리에 손절이 아니라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일단은 네. 과거의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게 되면 6만 5천 원 부근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네. 지수도 그러니까. 그래서 6만 5천 원을 찍으면은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세요.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6만 마시고. 5천 원이 안 돼도 그냥 네. 좀 올라가면은 이제 비중을 마음 편하게 좀 축소하고. 줄이세요. 지수를 보면서 그건 어떻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비중 축소는 네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좀 고점에서 산 건가요? 그렇죠. 고점에서 하였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발 악재가 나온 만큼 저희 65,000원 부근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도록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인 만큼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를 또 알아봐야겠죠. 네, 알아봐야죠. 자,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코스피는 대형 우량주, 특히 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런 대형 우량주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고, 코스닥은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위치에서 장기 매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힘든 구간이고, 그래서 단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면은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게임주들이 상승 전환을 하는가 싶더니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 원인은 그 위메이드 때문에 그렇죠. 위믹스와 관련돼 가지고 악재가 나오면서 상당히 하락을 강하게 했는데, 자, 악재가 나왔으면은 이제 악재들은 전부 털 그러한 수준이 될 시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다라는 표현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좀 길게 갈 종목들은 저가 매수보다는 바닥에서 다져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까 제가 종목 상담할 때 그 크랩톤 같은 경우 기업은 좋고 시청도 좋은데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 오늘 상당히 그래도 힘을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향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오늘 낙폭이 과했던 게임주를 또 내일의 테마주로 갖고 오셔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내일장에는 어떤 흐름일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오위즈 홀딩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주죠. P2E 게임 크립토 골프 임팩트 출시 임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게임주를 들고 와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를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낙폭이 상당히 과해요. 지금 현재 게임주들이 굉장히 힘든 구간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온다고 하죠. 지켜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하게 하락하다가 이제 돌리나 보다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관심 좀 갖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또 확 밀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미워져요,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관종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런 때가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할 때 지켜봐야 되는, 그렇게 해서 상승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자, 네오위즈 홀딩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자회사인 네오플라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자,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네오핀을 출시를 했는데, 이 네오핀을 통해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여기를 통해서 지금 3월 달에 P2E 게임인 크립토 골프 임팩트라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로 브라운 더스트라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2분기 내로 NFT 서비스 오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의 패러다임이 전환됐죠. 게임의 패러다임이 놀면서 돈 벌고, 그리고 NFT도 만들고,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게임하고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350%.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상승을 안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한 것 같은데, 저점 대비 지금 고점까지 350% 상승해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딱 448% 지금 하락 구간인데, 자, 여기서 과거에 거래량 크게 나왔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거래량 크게 나오면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던 구간이죠. 최근에 이 구간까지 지금 오늘 내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하게 하락을 하고 하나, 둘, 3단 하락.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 이 구간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매수 구간보다는 지지 구간에서의 매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 노란 톡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면은 이 네오이즈 홀딩스의 매매 타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홀딩스 사실 오늘 10%가 넘는 하락폭 보였던 종목이었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내일장에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시간 1시간이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 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스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